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계좌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버텨야 하지? 분명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 발표를 했고 AI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HBM도 파운드리도 미국 빅테크와의 협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주가는 왜 계속 흔들려 내려갈까? 오르면 이제 시작인가 싶다가도 하루 만에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업을 잘못 선택한 것일까?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질문부터 바꾸고 싶어요. 기업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지금 잠시 기업보다 공포를 먼저 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크게 두 얼굴을 보여줬어요. 다우지수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약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또 AI죠. AI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이 돈을 계속 써도 되는 게 맞을까? 이런 걱정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부터 차익 실현이 나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흔들렸고요. 메모리 관련 종목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시장에서 반도체를 팔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더 큰 계약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삼성전자는요, 미국 브로드컴과 장기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고 SK그룹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 AI 기업들과 초대형 메모리 공급 및 AI 인프라 협력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시장입니다. 주가가 흔들리는데 기업들은요, 오히려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할 반도체를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단기 심리를 반영을 하지만 기업들은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삼성전자를 볼 때 딱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AI가 이 AI 시대가 끝나고 있다면 브로드컴은 왜 삼성전자와 더 큰 협력을 추진할까요? 왜 글로벌 빅테크들은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계약을 계속 발표할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AI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만 시장은 항상 미래보다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도 같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도 그래요. 현재 이 주가만 보면 마치 진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기업이 발표하는 내용은 정반대죠.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겠지.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이제 끝났나 보다. 항상 가격을 따라서 심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좋은 기업이 흔들릴 때 조금씩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우리의 삼성전자에서 주가보다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금요일을 시작으로 계속 받다가 팔 것인지 아니면 매도가 줄어드는지 이 차이가 다음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죠. 우리 주주 여러분, 삼성전자는요, 단순하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요,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요. 미국의 FOMC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희망적인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요. 무조건 공포를 이야기할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자리죠. 그리고 월요일날 시초가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 기준은 조금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라도 장시작과 동시에 지금 던져야 하나 오히려 더 사야 되나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기준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가총액 넘버원이잖아요.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큰 종목은 단순하게 오늘처럼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더라도 뉴스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흔들렸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급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실시간 들어오는 수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요, 바로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그 움직임이 본장 시작이 어떻게 스타트가 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마이너스인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파란불만 보고 오늘도 끝났구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이 시작되고 외국인의 매도가 갑자기 줄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시초가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까 공포에 던진 가격이 하루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난 금요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반짝해서 올려주더니 그대로 매다 꽂고 또 살짝 기회를 주더니 또다시 한 번 더 매다 꽂았습니다. 이런 중간중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급의 방향성까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상승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장 시작부터 2, 3% 상승
상승했다가 바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또 매도를 해. 기관도 매도를 해. 거래량도 붙지 않아. 그렇다면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자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격보다 수급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이미 지난 결과이고 수급은 지금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주가는 뭐라 그랬죠?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아침에 급하게 팔았는데 오후에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 반대로 오늘은 강하네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오후에 밀려버리는 경우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정확한 돈의 흐름을 캐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뉴스는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열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장중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시작되면 가장 먼저 세 가지를 먼저 봐요. 첫 번째, 외국인의 순매수와 순매도 속도.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계속 매도로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의 핵심 가격, 제가 그어놓은 선을 지켜내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날의 대응도 훨씬 더 선명한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죠. 반대로 서로 엇갈리면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주식은요,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맞는 근거가 나왔을 때 이 근거가 기준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바로 그 근거를, 그 기준을 캐치해서 잡아가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큰 방향을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실시간 대응, 바로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지금 토요일 이 시간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처럼 밤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환율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 선물 수급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까지도 반영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는요,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 가격을 지켜야 하는지 바로 퀘스천을 해결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왜 지금 추격하면 안 되는지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저도 삼성전자 주주고요. 저도 이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렇게 좋은 기업을 보면서 보유하고 있는데도 바로 정확한 기준이 없이 흔들려서 손실을 키우는 그 모습을 볼 때라는 거죠.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막연한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오른다, 이번에는 반드시 간다, 뭐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위험한 자리에서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고요. 기회가 만들어질 때 왜 그 자리가 기회인지 근거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월요일장 시작됐을 때 혼자 판단하기 부담되시는 분들, 시초가 이후에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핵심 대응 가격을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제가 조용히 띄워놓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혼자 버티는 투자보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투자가 훨씬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수록 계좌를 지키는 그 기준, 그 기회가 왔을 때 왜 그 자리가 기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끝까지 함께 정보와 수익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좋은 투자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장이 어땠습니까? 말도 못하죠, 여러분. 코스피가 5%, 코스닥은요 5%, 둘 다 똑같이 5%가 넘게 낙폭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상한가 간 종목이 이래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5% 이상 급등한 종목이 9종목이나 되고요, 상한가 점 찍고 내려온 종목도 7종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런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게끔 자리 마련해놨고요. 종목명도 그때그때 작게도 맨날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리지는 못하죠. 상한가 가는 종목 맨날 드리고 싶지만 그런 건 솔직히 뻥이죠. 네, 저는 뻥카는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최소 하루에 3% 이상씩만 내 계좌에 빨간 기둥을 한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딱 두 글자 삼전이라고 남겨주세요. 결국에는요, 좋은 투자는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 삼성전자 움직일 가장 중요한 변수와 평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 불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초가보다 첫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떨어지지 않고 보합권 252,500원입니다. 그죠? 넥스트 완료 이후에 7.51% 하락한 252,500원, 이 위치에서 그대로 출발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리마켓이 아니라 KRX 9시 정규장 본장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경우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가장 강력하게 건강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악재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좋은 뉴스도 함께 반영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고민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무리하게 따달붙을 필요도 없고요. 공포에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기관이 그것을 받는 것인지 프로그램은 어디를 향해서 방향이 서 있는 것이 그 흐름을 확인한 뒤에 대응을 해도요.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나리오가 예상보다 강하게 시작하는 경우예요. 주말 동안 AI 관련 기대감이나 해외 뉴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높은 자리에서 추격하는 거죠. 하지만 갭상승은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을 지켜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승 뒤에도 계속 지켜주고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요. 프로그램도 함께 밑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시가를 계속 이탈하고 거래량이 없이 밀려간다? 그럼 오히려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는 기업 자체보다요, 시장의 이 심리에 훨씬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산업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요. 더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글로벌 빅테크도 투자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죠. HBM이요. 경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미래를 직선으로 선방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기업도 흔들리고 좋은 실적도 잠시 외면받을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외면받은 이때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밑에 댓글로 정확한 기준, 확실하게 기준 잡을 것이다. 기준 잡자라고 4글자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요,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늘 느껴요.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손실보다 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버텨야 하는지, 오늘은 줄여야 하는지, 오늘은 기다려야 하는지 이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수록 뉴스보다 먼저 뭐를 확인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외국인의 현물 수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긋지긋한 환율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반도체 선물의 흐름이죠. 이 5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우리 삼성전자도 그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어 있죠. 반대로 서로 엇갈리면 하루 종일 변동성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훨씬 더 중요하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고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AI 투자 확대 여부, 외국인 자금의 방향까지 이 4가지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요, 이번 한 주를 단순하게 오르냐 내리냐 문제가 아니라 하반기 삼성전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하루의 등락보다 기관이 어떤 구간에서 물량을 받는지 요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기준이 생기면요, 바로 이 기준이 생기면 흔들리는 장에서도요, 감정이 아니라 계획된 대로 내가 직접적인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주 여러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한 투자도 아닙니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매수보다 뭐다? 대응이라는 거죠. 무슨 대응? 실시간 대응이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은요, 오래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구간에서 내 계좌를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장도 방향을 미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보여주는 수급과 그 흐름을 기준,
바로 이거 하나씩 확인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시간 대응이 왜 중요한지, 왜 장중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단 한 가지 정도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단순하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종목 아닙니다. 앞으로 AI 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반도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다시 국내 반도체로 돌아올 것인지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늘 같은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은 좋은 기업을 고르는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업을 어떻게 버티고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인가, 이게 시험하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은요, 좋은 종목을 샀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좋은 종목도 흔들립니다. 좋은 기업도요, 조종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죠. 많은 분들이 계좌를 보고 이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이 가격이 마지막 기회일까? 너무 고민되시죠? 사실 이런 고민 누구나 다 합니다. 저 역시 시장을 볼 때마다 여러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내린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남는다? 후회가 남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세워놓고 움직인 결정은요, 결과가 조금 아쉬워도 후회가 적죠. 그래서 저는 늘 기준을 먼저 말씀드려요. 상승할 때는 왜 상승하는지, 하락할 때는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의 끝이 어디인지, 아니면 단순한 흔들림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도 분명히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 시장도 계속 변하고 있죠. 금리도, 환율도 계속 움직입니다. AI 관련 뉴스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아침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오후에는 전혀 다른 이슈가 시장을 흔들어 제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판단은 장이 열려있는 동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오전에는 강하게 매도하다가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매수로 확 돌아서는 날도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오전에는 시장은 눌렀지만 오후에는요,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장이 끝난 뒤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더 기다릴까요? 비중 줄이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 무조건 사세요 또는 무조건 파세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날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근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함께 판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가격이라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종목 하나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고맙고, 댓글로는 기준이라고 두 글자만 기준 잡자라고 확실하게 댓글까지 같이 남겨주세요. 그 기준이 생기면 흔들리는 장에서도 조급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번 월요일장에서도 시작됐을 때 지금 버텨야 할까? 추가 매수는 언제 좋을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신호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제가 살포시 띄워놓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딱 두 글자 삼전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삼성전자의 삼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장이 시작이 되면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 환율, 시장 분위기를 함께 확인하면서 중요한 변곡점마다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낙관적,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오래 살아남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시장을 견디고 계신 분들 정말 많죠. 가족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못한 채 계좌만 계속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수록 나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요. 작은 흔들림에도 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라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 자체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바로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을 보면서 위험한 구간에서는 왜 위험한지, 기회가 만들어지는 자리는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결과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응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준이 확실할수록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내 계좌에 빨간 기둥 바로 수익을 세워놓고, 혹시라도 수익 너무 간절하고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 3% 이상씩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뭘 먼저 봐야 되는지 저 옥순이가 냉정하게 선택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와 주도주까지 확실하게 꿰차서 안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 빠른 시장 분석과 더 정확한 대응 기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영상 보셨죠? 어디가 기준이고 어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선이 매일매일 주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좌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현재 3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5만 2,500원까지 끄집어 내려왔지만 다시 한 번 더 3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뛰어넘고 40만 원 돌파한 다음에 50만 전자를 돌파해서 100만 전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 옥순이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